자, 이번에는요. 버닝썬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게요. 보시죠.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버닝썬 국제범죄조직 삼합회와 연루설. 이젠 가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깜짝들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그리고 금고지기는 해외 잠적이다. 이 버닝썬이라는 부분을 빼고요. 뒤에 보면 뭐 삼합회 연루설, 금고지기 해외 잠적 보면 어디 영화의 시나리오 내용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캘수록 커지는 각종 의혹들. 승리와 친분 대만 사업가 린사모. 이름이 린사모가 아니고요. 린사모님의 줄임말입니다. 성이 린 씨라고 그러네요. 대만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이 돈이 뭐 수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폭력 조직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아직은 모릅니다만 설입니다. 그리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방송에서 의혹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더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김앤인 격리실장 행방을 추적하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답니다. 해외 잠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인 성접대 정황도 또 있어서 이 부분도 또 새롭게 또 가지를 쳤습니다. 또 이게 엄청납니다. 보면요. 지금 윤시한 변호사.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버닝썬의 지분 구조를 볼 때, 그리고 탈세 혐의를 볼 때 아마 그 투자자에게 현금 배당을 해주고 그 계산이 안 된 거죠. 소위 회계장부에 올라 있지 않은.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 세탁을 한 거죠 일종의. 그다음에 회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런 루트나 장소로 이용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버닝썬의 가장 큰 의혹은 사실은 독직 폭행을 포함한 유착 관계예요. 관하고 유착 관계 하나하고. 유착. 그다음에 마약 청정국인 우리나라의 마약의 어떤 그 최대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장소로 이런 클럽들이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경찰이나 하여튼 수사기관에 마약 지금 수사계가 있거든요. 경찰청에. 이걸 수사대로 좀 키워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의혹들 뭐 캘수록 커지는데 이거 다 그냥 그런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 그리고 마약이 이게 진짜 백이다. 이게 이 저는 그렇게 밝혀야 될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백이가 남아 있으니까요. 조 변호사. 저는 근데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격가지로 알아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사실상 수백 명이 제보를 해가지고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현장 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꽤 구체적으로 지금 제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줄기 그러니까 주된 줄기만 보고 이런 것들이 설마 이러겠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꽤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그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수사의 그 범위를 키워서라도 조금 조사를 좀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또 조대진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또 갑자기 또 중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다 굵어 보입니다. 또 아까는 조금 가늘어 보였는데 아무튼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좀 밝혀야겠습니다. 아무튼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거 보면요.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 이렇게 신경이 좀 이렇게 서 있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 한국 세계에서 공기질 가장 나쁜 5개국에 들어갔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인데요. 이렇습니다. 국가별 미세먼지 수치 및 석탄 발전 비중. 근데 뭐 석탄 발전 비중 그렇고 일단 미세먼지 수치부터 보시면요. 여기 진한색으로 돼 있고 한국이 4번째에 있네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공기질이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나쁜 나라 5나라를 뽑았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갔는데요.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 3위가 베트남, 우리가 4위입니다. 그리고 5위가 남아공.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를 마시는 국민, 우리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되긴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시고. 이게 뭡니까란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네요. 인도, 중국, 베트남 다음에 우리랍니다. 공기질이요. 나쁘기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KT 고문 14명의 자문료 20억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희 의원, 황창규 회장 로비의 활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각 고문들이 있는데요. 417만 원에서 1,370만 원까지 월급을 줬다고 그럽니다. KT 측은 정상적인 계약 맺고 자문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액수도 꽤 되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KT 경영고문 명단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직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돈을 줬다. 20억이다. 다 합치면. 자, 최영철 의원님. 네. 이게 보니까요. 이른바 정관군입니다. KT가 이렇게 고문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KT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죠. 저희가 KT가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만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케이블이라든가 지금 한번 아현동 화재 때도 확인됐듯이 KT가 한번 서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 정도로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경찰 행안부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각종 공사할 때마다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KT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런 방대한 그 자문 인원을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근데 저렇게까지 많은 방대한 사람들이 필요했을까? 결국에 사업 쉽게 하겠다는 거죠. 또 황창규 지금 회장이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이란 그 기업이 굉장히 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 사업을 다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를 많이 다져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자문 인원을 두지 않았나. 또 저 사람들한테 고액의 자문료를 주고 저런 것들은 사실 전근대적인 수법의 하나인데 어쨌거나 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것은 결국 그거죠. KT를 공격하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민주당이 지금 KT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결국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문제라든가 또 황교안 대표의 또 아들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까지 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KT가 공격당할 만한 소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KT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문제는 저러한 자문단 그다음에 요즘 각 회사마다 IMF 이후에 사회이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결국 회사를 어떠한 법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외풍들로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지 않았나. 저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될 것들이다. 그래서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월급을 주고 여러 로비에 활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장입니다. 최찬원 교수님. 이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KT를 공격한다 여기는 동의할 수 없고 그건 정치권 내부에 무슨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런 것들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안들 보면서 말이죠. 로펌들의 이른바 전관예우 같은 거.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그 촛불 민심에서 제일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아무리 KT가 KT가 대한민국의 정부도 아니고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통신계통 아니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18대 대선 기부 정책특보가 왜 들어갑니까? 월 자문료가 옆에 보세요. 861만 원? 월 자문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1년인 줄 알겠어요. 경기도지사 특보 여기도 왜 860만 원을 받고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정관계 로비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있었건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건 어느 정부 때 있었건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기득권 카르텔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자문을 했다? 뭘 경영자문을 하는데 여기는 정치권 인사가 들어오고 군 출신이 왜 들어갑니까?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철희 의원이 아주 잘 파악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도화해서 법령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걸 좀 완전히 좀 못하게 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뭔가 좀 바뀌는구나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부 들어서도 이 정부가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뭔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건요. 저런 행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변화의 그 어떤 움직임을 못 느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